제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이미 그 교수님들 있죠. 지식인 블랙리스트. 그 1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에서 비난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만들어라. 이거는 저는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촛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가 좀 약간 많이 도드라진 느낌은 없는데 네. 국민이 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예요. 네. 당연히 과거의 적폐들은 청산하고 시작해야죠. 네. 얼마나가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저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근데 네. 적폐청산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좀 무서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적폐청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제도나 문화를 고치자는 거다. 그런 의미의 적폐청산은 5년, 10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말했나? 그러면 어떤 분들이요. 그럼 국정원 댓글 이런 건 뭐야?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적폐청산 중에 제 개념으로는 적폐청산 중에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폐청산이라서 오랫동안 끌 일이 아니고 범죄 있는 곳에 수사 있고 수사 결과 범죄가 확정된 곳에 처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두뇌 지도에는 검찰 수사로 당연히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영역인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마어마해요.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 오늘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떤 예상과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건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을 제외하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왜 지금까지 조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했는데 네.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도 가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돈을 받아서 챙긴다? 요 관점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이게요,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선 이게 싹 없어졌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몇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 장관이나 누구에게 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도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거꾸로 뭐 엽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청와대 쪽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는 민주정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였고 그것이 국정원이 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고요. 요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나 되게 궁금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독대, 그 이상의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푸나님, 그 이전에 저는 안봉근 이재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그러니까 막 이거 딱 듣는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완구 전 총리의 말이 또 생각이 난 거죠. 최민희 의원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청와대 애들이 최민희 의원 벼르고 있다.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겠죠. 국정원이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적으로 표현하면 회계 처리가 안 돼도 되는 정말 눈먼 돈인데 네. 그런 돈들이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따로 돈이 들어가서 뭐 매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 10억 원을 매년 청와대에 건넸다. 그 청와대라는 게 직원들 전체가 나눠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대통령 측근들 핵심 몇 명한테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하고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거나 네. 긴급 체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요거는요.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그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계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보만으로 압수수색 못 하거든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특활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갔다. 이 진술도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그게 대충 한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억만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요즘에는 하도 막 돈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 조단이라서 작게 느껴지는데 개인 몇 명에게 갔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통로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니 이렇게 국정원에서 돈까지 받고 이러면서 나를 벼렀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 당신들 머릿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 정말.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제가 제2부속실을 없앴습니다. 사필, 기정, 인과, 응보. 지금 빙의 되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정호성도 현재 구속 중이라서 그렇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네요. 단순하게 박근혜의 명을 받아서 뭐 개입다기보다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실속을 챙겨가면서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게끔 방조 또는 보조 또는 뭔가 국정원의 프락치 역할까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조직을 초월한 초법적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과의 지근거리로 평가된. 그러면 핵심 권력, 실세잖아요. 그럼 실세를 왜 하려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실세에게 모든 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돈이 이렇게 건네주는 통로가 실세다. 그러면 저는 이 돈이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썼을까? 이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올라갔을까? 예,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선으로 돈을 받아서 최소한 김기춘, 조윤선 정도에겐 갔겠죠. 자기들끼리 만약에 인마이 포켓 하다가 그 내부에서 만약에 비서실장이 알게 됐다, 정무수석이 알게 됐다, 그럼 그 뒷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병우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근데 그 외에 몇 명도 있을 수 여기서 있고. 우병우가 빠졌잖아요. 예. 그 검찰의 압색 대상에서. 근데 우병우는 이미 일단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아 지금 훈아님 왜 갑자기 원래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 걸 뺏어서 100섬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돈의 법칙이에요. 이주영 실장님.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런 인물. 정말 대표적인 인물. 아, 다스 주인. MBC? 국정원장 3명. 이 사람도 전부 이게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현금화해서 직접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문고리 3인방 등을 만나서 네. 봉투로 찔러주고 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실세예요, 통로. 그러면 돈을 줄 때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딱 돈을 주면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구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게 되면요. 아주 불공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받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2016년에 특수활동비가 8,870억 원이었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감사 안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게. 네. 올해는 8,990억 원이었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20억 정도 늘었고요. 네. 그중에 2017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4,947억. 네. 지난해보다 86억 늘었는데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애초에는 밝힐 수 없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이 활동하는데 혹은 정부가 활동하는데 드는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긴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는 이게 막연하게 수사와 정보 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 특수활동비 등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수활동비인데 법인카드 같은 걸로 사용 내역이 나오는 거 말고 현찰로 지급되는 게 49.7%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라로 만들어내는 영수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에만 권질러 준 게 아니고 그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무슨 민간 단체 만들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정권 유지에 쓰이는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첩보 활동을 위해서 사실 쓰라고 내려주는 돈인데 그 돈들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야당 탄압하는데 시민들 탄압하는데 썼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금은 목적성 재정 지출이에요. 지출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그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이제 정파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출 요목에. 이게 그 자체가 범죄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특수활동비 안 쓰겠다 그러셨죠. 50% 줄이겠다 그랬죠. 그 50% 줄이셔갖고 그걸로 뭐 청년 지원 하는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아까 방송 초반에 말했던 여론몰이용 인터넷 매체도 설립하고요. 네. 언론닷컴? 그 특수활동비 나온 거고요. 네. 사이버사에 연간 30억 내지 6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지원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었다면 좀 더 일찍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이 청와대를 들어가면 네. 문고리 3인방 등을 만나서 네. 봉투로 찔러주고 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실세예요, 통로. 그러면 돈을 줄 때 문고리 3인방이 이렇게 딱 돈을 주면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구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게 되면요. 아주 불공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받았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지금 특수활동비를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2016년에 특수활동비가 8,870억 원이었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감사 안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게. 네. 올해는 8,990억 원이었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20억 정도 늘었고요. 네. 그중에 2017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4,947억. 네. 지난해보다 86억 늘었는데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 이건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애초에는 밝힐 수 없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이 활동하는데 혹은 정부가 활동하는데 드는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긴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이게 점점 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는 이게 막연하게 수사와 정보 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 특수활동비 등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수활동비인데 법인카드 같은 걸로 사용 내역이 나오는 거 말고 현찰로 지급되는 게 49.7%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라로 만들어내는 영수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건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을 제외하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왜 지금까지 조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했는데 네.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도 가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돈을 받아서 챙긴다? 요 관점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이게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선 이게 싹 없어졌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몇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 장관이나 누구에게 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도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거꾸로 뭐 엽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청와대 쪽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는 민주정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였고 그것이 국정원이 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부활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고요. 요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땠나 되게 궁금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 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독대, 그 이상의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푸나님, 그 이전에 저는 안봉근 이제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이고. 그러니까 막 이거 딱 듣는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완구 전 총리의 말이 또 생각이 난 거죠. 최민희 의원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청와대 애들이 수속실을 없앴습니다. 사필 기정 인과 응보. 지금 빙의 되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정호성도 현재 구속 중이라서 그렇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네요. 단순하게 박근혜의 명을 받아서 뭐 개입다기보다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실속을 챙겨가면서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게끔 방조 또는 보조 또는 뭔가 국정원의 프락치 역할까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조직을 초월한 초법적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과의 지근거리로 평가된. 그러면 핵심 권력, 실세잖아요. 그럼 실세를 왜 하려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실세에게 모든 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돈이 이렇게 건네지는 통로가 실세다. 그러면 저는 이 돈이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이 썼을까? 이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올라갔을까? 예,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선으로 돈을 받아서 최소한 김기춘, 조윤선 정도에겐 갔겠죠. 자기들끼리 만약에 인마이 포켓 하다가 그 내부에서 만약에 비서실장이 알게 됐다, 정무수석이 알게 됐다, 그럼 그 뒷감당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병우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근데 뭐 그 외에 몇 명도 있을 수 여기서 있고. 우병우가 빠졌잖아요. 예. 그 검찰의 압색 대상에서. 근데 우병우는 이미 일단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지금 푸나님은 갑자기 원래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 걸 뺏어서 100섬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돈의 법칙이에요. 이주영 실장님. 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런 인물. 정말 대표적인 인물. 가수 지인. MBC? 국정원장 3명. 이 사람도 전부 이게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현금화. 제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이미 그 교수님들 있죠. 지식인 블랙리스트. 그 일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에서 비난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만들어라. 이거는 저는 약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촛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가 좀 약간 많이 도드라진 느낌은 없는데 예. 국민이 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예요. 네. 당연히 과거의 적폐들은 청산을 하고 시작해야죠. 네. 얼마나가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저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근데 네. 적폐청산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좀 무서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적폐청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제도나 문화를 고치자는 거다. 그런 의미의 적폐청산은 5년, 10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전 정권을 뒤지는 게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말했나? 그러면 어떤 분들이요, 그럼 국정원 댓글 이런 건 뭐야?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적폐청산 중에 제 개념으로는 적폐청산 중에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폐청산이라서 오랫동안 끌 일이 아니고 범죄 있는 곳에 수사 있고
수사 결과 범죄가 확정된 곳에 처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두뇌 지도에는 검찰 수사로 당연히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영역인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마어마해요.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 오늘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어떤 예상과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최민희 의원 벼르고 있다.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겠죠. 네. 국정원이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적으로 표현하면 회계 처리가 안 돼도 되는 정말 눈먼 돈인데 네. 그런 돈들이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따로 돈이 들어가서 뭐 매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 10억 원을 매년 청와대에 건넸다. 그 청와대라는 게 직원들 전체가 나눠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대통령 측근들 핵심 몇 명한테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하고요. 네.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거나 네. 긴급 체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요거는요. 예.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그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계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보만으로 압수수색 못 하거든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특활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갔다. 이 진술도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그게 대충 한 네.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40억만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요즘에는 하도 막 돈의 규모가 수백, 수천억 조단이라서 작게 느껴지는데 개인 몇 명이 갔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통로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니 이렇게 국정원에서 돈까지 받고 이러면서 나를 벼렀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 당신들 머릿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 정말.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제가 제2